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 야 3당이 내란 세력 집권 저지를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야당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일정에 합동연설회가 빠지면서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영남 지역 경선을 위한 합동연설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성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무너진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하게 극복하고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의 90.81%를 얻었고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등의 합동연설을 갖고 27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 같은 대선 열기에 편승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내란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울산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입니다. 내란 세력 집권 저지와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회 대계에게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김 상임대표는 국힘과 민주 양당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사실상 야권 공동연대는 물 건너간 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권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합동연설회가 빠지면서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SNS를 중심으로 유권자와의 접촉을 가지며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자를 가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울산 유권자들과의 접촉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 달 3일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차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으로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업체당 8천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1.2%에서 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약은행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가운데도 선박 수출은 선방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 본부에 따르면 울산의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212억 달러를 기록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동차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자동차 부품이 26.1% 각각 줄어들었고 석유 제품도 18.8% 감소했지만 선박유 수출은 55.5%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관세 장벽 강화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상호 관세 등으로 울산 주력 산업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통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와 오드펠 터미널 코리아는 어제 울산항의 투자 유치와 울산항 액체 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드펠 터미널 코리아는 울산항에 8만 8천 킬로리터 규모의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신규 건설해 울산항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동 항만 영업활동을 함께 추진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탱크터미널이 증설되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구청 산림부서를 비롯해 북부소방서와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대비 체계 강화와 진화 지원 확대, 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추위에 울산의 배 과수원들이 냉해 피해를 입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꽃봉오리가 열린 채 냉해가 닥쳐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두서면의 한 배농가. 새하얗게 폈던 배꽃의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몽우리를 키워 열매를 맺을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꽃의 상태는 시들합니다. 동그랗게 차올라야 할 몽우리는 제대로 차오르지 못했고 몽우리 속 암술과 씨방은 얼어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냉해 피해로 정상적으로 수정되지 못한 꽃들은 그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이른바 자화라고 불리는 새 꽃들인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나무에서 비정상적으로 뒤늦게 피어나는 꽃인데 열매를 맺어도 기형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올해 울산 배농가가 냉해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 탓. 울주군 두서 지역 기준 3월 말쯤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진 기온이 며칠째 지속되다 4월 들어서야 다시 조금씩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꽃봉오리 상태에서 냉해가 닥치면 비교적 다시 살리는 게 쉽지만 올해는 꽃봉오리가 열렸을 때 냉해가 닥친 탓에 피해가 더 큽니다. 드로로 해마다 용수물 했는데 원래는 꽃이 피기 전에 다 거의 죽은 게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용수물 해서 어느 정도 달리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있어 보면 표가 나겠죠. 냉해 피해를 입은 울산의 배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339곳. 울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배농가 466곳 가운데 냉해 피해를 입은 곳은 72%에 달합니다. 늦게까지 피는 꽃을 위주로 해서 인공수분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접가나 봉지 싸기 작업을 최대한 미루셔서 착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뒤늦게 핀 꽃을 통해 열매를 수확해야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재해보험 지원은 배 수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상기후로 매년 냉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배 재배 농가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교육청의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교육청 학생복지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9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비용 추계 내용의 검증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공진혁 의원은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돈 걱정으로 포기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난제가 많아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기회가 되면 이번 8대 의회에 다시 한번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울산시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와 안전시설 확충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이성룡 의장 비서실장으로 조민종 전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이 채용돼 어제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비서실장은 1956년생으로 현 이성룡 의장의 고등학교 11년 선배로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과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 동구청 생활경제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6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조 비서실장의 임기는 이성용 의장의 임기와 같은 2026년 6월 말까지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노인 전용 원스톱 종합안내 전화를 개설해 어르신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노인 돌봄 지원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노인 전용 원스톱 종합안내 전화인 1668-1919 전화를 개설해 어르신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합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해 관내 병의원 이동을 지원하고 울산 관내 17개 노인 지원 플랫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농가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품을 구입하는 농가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에 모두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퇴치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해녀들을 일컫는 나잠어업 종사자가 울산에만 1,000명이 넘게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녀들을 위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 해녀가 되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울산 동구청이 울산 최초로 해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해녀 문화 보존에 나섰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둥글게 모여 숨을 고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신입 해녀들은 한 손에 그물망을 들고 바다로 입수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신입 해녀들은 모두 8명. 울산 동구청이 마련한 해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고모가 다 해녀분이시고 그 한 물질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시작하게 됐고. 매년 1,000명이 넘는 해녀들이 울산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녀들 스스로 진행하는 자체 교육뿐 체계적인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 동구청이 올해부터 해녀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신입 해녀들은 먼저 호흡법과 잠수 등 기초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신입 해녀분들이 직접 따온 해산물입니다. 신입 해녀는 이렇게 선배 해녀와 짝을 이루어 직접 해산물을 채취해 기술을 익힙니다. 이번 교육생 가운데는 남성 종사자를 일컫는 이른바 해남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해가지고 지금 기여를 한 상태고요. 저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했는데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는 1,100여 명. 평균 연령은 70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녀 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해녀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고 지금은 후계자들이 생겨서 더욱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구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울산 해녀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AI가 낯선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강화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윤성환 교수팀은 기존 AI의 경우 학습되지 않은 변수를 맞이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학습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AI 학습법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스포츠 재활학부 학생들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36회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3인조 경기 레고 부문에 출전한 2학년 신현진과 1학년 이경수, 이지성 선수팀이 동신대와 중부대 팀에 이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6회 전국 남녀종별 세팍타크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울산항만공사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구 청소년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제 남구 시오르 공방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오르 공방은 오는 6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재봉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들은 위기 청소년 발굴과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실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 교실을 열어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보도록 하는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매년 신청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3차 산업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의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